안녕하세요. MIM 강민구입니다. 게임 엔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빔에서 이제 모델링을 하고, 현장 모델링을 하고, 거기다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경량화, 최적화하는 단계, 그리고 매핑, 재질이나 매테리얼을 입히고, 애니메이션까지 작업을 하시는 걸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복합적인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는데 단순하게 동영상으로 확인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실무에 활용이 가능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이런 양방향 미디어가 이제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클릭을 하면은 뭔가 액션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클릭을 하면 어떤 바가 있어서 공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충족을 해주는 게 게임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게임 엔진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뭐, 근데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언리얼 엔진하고 이제 유니티 엔진을 많이 쓰는데 유니티 엔진으로 본 내용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모델을 인풋을 하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데이터를 인풋을 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상을 하고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UI를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UI가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모델링이랑 UI랑 연동을 시켜주는 이제 코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코어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활용에 따라서 뭐 PC로 볼 거냐, VR로 볼 거냐, AR로 볼 거냐, 모바일로 볼 거냐, 외부로 볼 거냐. 그래서 배포를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씩 이제 차례대로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네. 모델 인풋 단계입니다. 동영상을 좀 보시면은 그 맥스나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재질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디든 이제 자유롭게 배치를 하고 옆에 보시면 이런 하이어아키, 그러니까 맥스의 이제 레이어 체계를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맥스에서 작업을 했던 애니메이션까지 데이터를 이제 끌고 올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런 기본적으로 정적인 데이터를 배치를 하고 이런 크레인 같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따로 이제 배치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작성인데 사실 이 게임 엔진이라는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툴이에요. 개발 툴입니다. 그래서 나비스웍이나 루미온이나 트윈모션 같은 시각화 툴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이것들도 게임 엔진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건 뭐냐면은 이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사용자 기능을 추가한 라이트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용 목적,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냥 그래픽 위주냐, 시뮬레이션 위주냐,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 되게 힘들게 만드셨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냐. 뭐 체험 용도라면 이제 VR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그냥 웹상에서 그냥 전파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예시를 한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플러스 안전 체크가 결합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시면은 이 아래 그래서 공정 절차를 나타내는 표시가 있고 이제 이 애시던트를 클릭을 하면은 사고가 발생을 하는 문구가 뜨면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은 대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대책 버튼을 클릭하면 대책이 안내가 나오고 뭔가 씬이 변화되는 그냥 간단한 이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종료 버튼과 VR 모드를 클릭했을 때 나올 수 있는 UI. 그러니까 이게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런 UI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보시면은 공정이 이동했죠. 그리고 사고를 누르면은 요 거푸집 설치 중 추락이라는 게 이제 뜨게 되고 추락사하게 되는 그리고 이 솔루션을 누르면은 이 안전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보여드리려고 지금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제 코딩의 단계.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델링 임포트 하는 경우에는 사실 솔루션을 이용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코딩 단계에서는 이제 사용자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모델링을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시나리오는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큐브가 이제 회전하는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UI는 요 버튼을 하나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 큐브에다가 이제 스크립트, 코딩을 하게 될 텐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프레임마다 큐브가 이제 회전하게 이제 코드를 이제 넣은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큐브가 돌아가죠. 근데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큐브가 돌아가야 되니까 제가 변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변수는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변수인데 처음에는 이제 거짓이겠죠? 근데 이게 만약 참이 되면은 이 직육면체를 회전을 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 참이 될 수 있게 만드는 함수가 필요한데 여기다가 이 함수를 만들어 놓고서 버튼을 클릭하는 함수예요. 근데 이 버튼을 클릭하는 함수를 만들면 이 A라는 변수는 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버튼을 클릭하는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A는 참이 되고 이 큐브는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버튼에다가 이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는 코드를 넣어줍니다. 시나리오와 모델링 배치와 시나리오 UI 구성이 됐고 이제 코딩으로 연결을 해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VR, AR 이슈가 많아서 이게 VR을 따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코어 컨텐츠입니다. 뭐냐면은 방금 전에 모델링 배치와 시나리오와 UI 구성 코딩으로 만들어진 이 코어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코어 컨텐츠가 완성이 되면은 뭐 PC로 본다던가 아니면은 외부로 본다던가 아니면 모바일 또는 모바일이면 AR이랑 연동이 되겠죠. AR로 본다던가 아니면 VR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례를 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공정 시뮬레이션 사례이고 크리티컬한 이슈는 크레인의 배치에 따른 양중 가능성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크레인을 배치를 해놓고 이게 실제로 그 강교의 블럭을 들어 올릴 수 있냐 없냐를 이제 파악하는 시뮬레이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강교가 배치가 돼 있고 이거를 크레인들이 이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붐대의 길이와 각도를 안 움직이면서 왜냐면 붐대의 길이랑 요거를 이제 붐대라고 하는데 붐대의 길이가 각도를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붐대의 길이가 움직이게 되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요 강교를 양중을 하는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빨리 움직이는데 예, 빨리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크레인의 붐대하고 붐대의 이제 길이랑 각도는 움직이지 않고 이제 단순히 회전만으로 이제 양중이 가능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평면에 배치된 대로 이제 배치를 하고 근데 사실 그게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씩 이동을 시키면서 그 움직임을 최소로 하는 크레인의 배치를 찾은 거죠. 이제 첫 번째 사례였고요.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사례에서 이제 VR로 확인할 때 같은 내용인데 이런 코어 콘텐츠가 만들어지면은 약간의 이제
그 VR에 대한 UI를 좀 더 추가를 해서 이제 VR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천천히 누르게 되면은 넘어가지 않고 이제 그 지금 공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거인 모드로 돌아가서 이제 전체적인 공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다음 사례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붐때 크레인의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진행을 하였는데 실제로 이제 계획 단계에서는 이제 크레인의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크레인의 안정성을 검토하면서 그 크레인 그 양중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중요한 데이터는 크레인의 길이와 각도를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게임 엔진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빔에서는 정적인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데이터를 기입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움직이는 동적인 데이터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 이제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위험성이 없는데 이제 도중에 A와 B로 바뀌는 도중에 생기는 그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거기서 위험성이 가장 많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요 작업 반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고 선의 각도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시면 데이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계획적으로는 안정적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이 각도가 이제 한계치를 넘어가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안정성이 위험한 상태를 뜻하고 사실 사고가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3D 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동적인 데이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는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